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편하게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차 한 잔 하시면서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선거판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네. 대구시장 출마를 본격 선언했잖아요. 후보님께서도 나오셔야 된다 계속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뭐 저는 당연히 나와 주시는 게 이제 대구의 정치 미래를 봤을 때도 꽤 네.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정치를 떠나서 대구 경제 뭐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좀 어쨌든 대통령도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바람에 대구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김부겸 전 총리가 적임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본인께서는 정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네. 대구 시민이 부르고 네. 대구가 부른다면 네. 당연히 나오셔서 그게 화답을 하는 게 맞고, 네. 그 화답을 실행과 실천으로 네. 옮겨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네. 욕을 좀 많이 했죠. 아, 예. 그러셨군요. 예. 이제 후보님 개인에게 좀 집중해 볼게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을 역임하시면서 중앙 정치까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후보님 본인에게도 상당한 이제 변화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습니까? 4년 지방의원을 하면서 네. 정말 뭐 제 스스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네.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걸 또 실행과 실천으로 옮겨낸 건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좀 뿌듯함도 있고,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4년 전에 저 낙선을 하면서 네네. 좀 시련과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노력해보면 그 시간들은 오히려 약이 되고 어떤 또 활력소가 되었지 않았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2년 전 총선을 이제 네. 같이 치르면서 총선 끝나고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저는 네. 지역 추천 인재로 네.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발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중앙 정치를 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네. 조금 다른 면도 있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어떻게든 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영향도 많이 끼치셨을 것 같은데 출마 이유는 또 어떻게 되나요? 지방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그 구청장은 행정의 수반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의 수반은 바로 집행, 즉시 시행 네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게 어떤 민원 해결이든지 뭐 정책을 입안하는데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물론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의 성격 활동과 역할이 있고 행정의 또 활동과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바로 긁어줄 수 있는 자리가 네. 구청장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출마를 하게 되었고, 국회의장실에 있으면서 이제 12.3 내란을 겪었어요. 그렇죠. 예. 온몸으로, 맨몸으로 이제 막으면서 마지막에 제 가슴 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건, 네. 민주주의의 소중함은 뭐 전 국민이 다 느꼈었을 거고, 네. 그런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지방 정치로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네.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라면 네. 주민 주권 수성구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네.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 주권을 실현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성구가요, 교육이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사실 인프라가 비교 우위에 있잖아요.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것일 텐데 사실 이 같은 관내라도 지역 간 또 격차는 또 존재합니다. 네. 후보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몇 년 전 그 통계를 보면 수성구가 대구 8개, 9개 구군 중에 네. 가장 외로운 도시, 외로운 도시요? 그리고 가장 빈부격차가 큰 도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지금 수성구의 현실인 것 같고, 격차가 수성 가불의 격차가 있고 빈부 격차도 또 있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그 주민들이 이제 받아야 될 혜택, 네. 그 뭐 교육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금융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민들이 나도 수성 구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좀 펴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한편으로 보면 교육도 포함이 되지만 학군과도 네. 얘기가 되고 교통 접근성도 네.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을이 어른 상대적으로 좀 교통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요. 네. 거기에 대한 또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약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가장 관심 가는 게 역시 청년들은 일자리가 되겠죠. 청년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행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성구에 수성 알파시티가 네. 있습니다. 거기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기업 수가 270개 정도, 그리고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무려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지금은 수성 알파시티에 그렇게 이제 기업이 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제2 수성 알파시티를 건립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제2 수성 알파시티를 우리 구에서 또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지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쨌든 군부대가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을 네, 갖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군지사 부적지에 네. 지금은 알파시티가 ICT를 기반으로 한 R&D 집적 단지거든요. 네. 네. 이걸 AI와 연동을 해서 그리고 또 음. AI를 넘어선 AX, AI 전환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이제 실증적이고 실존적인 네. AI를 활용한 산업을 음. 오군지사 후적지에 네. 이제 유치를 하고, 거기에 AI 뭐 벤처밸리 같은 게 네. 조성이 되면 수성 알파시티와 똑같이 오더라, 똑같은 게 생성이 되더라도 일단 일자리는 6,0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도 공간이 아직 있거든요. 그럼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는 요거보다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이나 또 대구권 대학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대구에 대학이 이제 경산에 뭐 많이 있지만 10개, 12개 대학이 있는데 대구에 그런 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대구에 이렇게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전부 이제 대구를 떠난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R&D를 기반으로 한 AI, AX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인재들이 대구를 안 떠나고 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대구가 살고 수성구가 사는 거고, 네. 대구의 미래, 수성구의 미래가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떤 전환의 시작이 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저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공약을 짚어보면 눈에 띄는 게 IBK 기업은행 본점 네. 유치, 또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 이런 굵직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일단 대법원 이전에 대해선 본인께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 네. 좀 이런 신중한 입장은 밝히셨더라고요. 좀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저는 뭐 공약이라고 이제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네.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그 요구를 어떤 주민 협의체를 만들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올려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대구 유치가 맞다라고 보고, 대구시에서도 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네.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도 그런 노력을 할 거고, 여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들도 노력을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하게 돼서 대구에 유치가 되면 그 지역은 네. 수성구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IBK 기업은행이 한 2,000명 정도의 이제 그 본점이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니까. 네. 그러면 여기 대구에 올 수 있는 어떤 명분, 네.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네. 근데 그 갖춰준 조건은 수성구가 유일하다. 어쨌든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경제, 교통, 도시, 교통도 마찬가지고, 네. 정주 여건도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부각을 시켜서 네. 이전 유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법원 역시도 지금 대법관 정원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럼 대법원 자체의 어떤 구조 조정과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증축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앞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네.
일제강점기에 대구가 3대 사법도시였어요. 네네. 서울, 평양, 대구. 거기에 대한 또 명분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에서 그때 대구의 그 합의, 그 2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 정도의 개념인데 네. 영남권 전체를 다 관할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죠. 호남까지 관할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뭐 법원 검찰청도 이전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법조타운이 새로 하나 생기면 그거와 맞물려서 대법원이 유치하는 것도 IBK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네. 가능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수성구가 대표적인 소비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러다 보니 이 도시 자체의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 도시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수성구가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이요? 네. 소비도시. 그래서 대구 9개 구군 중에 면적 대비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없는 데가 수성구예요. 달성군, 서구, 북구, 동구 다 있어요. 네. 근데 수성구는 없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수성 알파시티가 나름의 네. 지식 기반의 네. 뭐 산업단지 정도 된다고 기능을 봅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수성구가 그러니까 좀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생산과 소비가 네. 함께 이루어지는 자생적 도시가 네. 되어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생산이 AI를 기반으로 한 AX 네. 도시, 그리고 여기서 생산이 되고 청년이 일자리가 생기고 네.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면은 소비를 하게 되고 네. 소비를 하다 보면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면 뭐 이제 결혼도 할 거고 아이도 출산할 거고 네. 이렇게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취임 초기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의 구정 방향을 가늠하게 될 텐데요. 취임 1년 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겠다 하는 공약이 있을까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31년 만이겠죠. 30년 만에 민주당 첫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 역사가 아니고 거의 혁명 수준이라서 30년 동안 때묵은 오래된 그 관행과 사업들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 1년 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고 네. 그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의 우리 수성구청장은 역대 구청장보다 다르구나. 저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효능감 있는 공약을 실행해야 되고 정책을 주민들에게 들려주는 건데 네. 재정 투명 전광판 재정 투명 전광판이요. 네. 수성구 1년 예산이 8천억이 넘어요. 네. 근데 수성구 주민들은 세금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내가 내는 세금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1년 예산이 이만큼이고 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고 있고 복지 예산은 얼만큼 들어가고 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음. 보여주는 게 저는 그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주권, 수성구 네. 그러면 주민들도 우리 효능감 있네. 저 사람이 뭔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큰 공약이고 작은 공약을 떠나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약이 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첫 번째로 한두 개만 더 덧붙이면 네. 구청장은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고 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네. 참 잘 하셨는데 민원 전용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번호는 지금 30년째 저도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24시간 내에 민원을 직접 받아서 24시간 내에 답하고 72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네. 그런 제로 웨이팅 구정을 운영하고 싶다. 네. 크게 요 정도 말씀드리면 네. 어느 정도는 1년 차에 뭐 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네. 저의 4년 구정 활동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도 4시간 자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오랫동안 네. 민주당의 험지로 이제 불려왔잖아요.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현장을 뛴 게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들이 이게 분노가 차 있어요.
분노요? 예, 분노가 차 있고 그 분노가 차 있는 거는 솔직히 국민의 힘에 대한 분노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30년 동안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찍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막말로 뭐 해. 네. 그래서 지금은 니네는 아니다. 네. 라는 게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의 마지막 뭐 투표까지 가서 기표소 뚜껑을 열고 기표를 할 때 네. 과연 제일 위에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투표한다면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한 50% 과반은 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혀지고 그런 내재된 우리 시민들의 감정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 구청장 후보들 뭐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이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만큼 그걸 잘 해내느냐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정에 네.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 수성 구민들의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네. 6월 3일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 더 붙이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있어요. 네.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정말 잘해요. 네. 일은 흠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을 뽑으니 일을 잘해. 근데 그러니까 대구도 수성구도 네. 민주당 구청장 시장을 한번 뽑아보고 싶다라는 이제 이 시민들 가슴속에 그런 게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응어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구청장이 되겠다. 마지막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능감 있는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이 권력을 가진 어떤 권자에 있는 꼰대 그런 행정 관료가 아닌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구청장 보고 손 흔들고 악수할 수 있는 그리고 먼저 인사받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이 먼저 주민들께 인사하는 구청장 그리고 권력은 아닌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행해주는 정말 친구 같은 형님 같은 동생 같은 아들 같은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넘은 굳건한 이 지형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희도 좀 민심의 변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